만에 찾아온 비정치 회담.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 회담의 기자 알파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디 또 다녀오셨어요? 네. 살짝 좀 약간 색깔이 걸렸어. 네. 어딜 다녀오셨어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네. 어느 나라? 일단 앙골라 들어갔다가 앙골라. 네. 다음에 이제 루안다 들어갔다가 루안다. 루안다, 다음에 케냐 들어갔다가 케냐, 탄자니아 탄자니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아우. 앞선 두 나라는 내전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내전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앙골라를 독립시켜줬던 두 개의 그 독립 무장단체는 둘 다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대생부터는 친북한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입국하려고 했을 때는 여권을 보고 이거 어디냐, 남이냐, 북이냐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론 남쪽이죠 했더니 그래? 나는 그래도 북한 좋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 이렇게 북한을 좋아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나라 처음 봤는데 근데 그래도 최근에 와서 이제 앙골라는 산유국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남한이랑 관계가 너무 발전돼 있고 여러 가지 교류가 돼 있으니까 뭐 근데 왜 가셨어요? 이제 영상 찍어야 되고 방송 찍어야 영상 되고. 찍기 예.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는 바이든 대통령도 알파고를 맞으러 나와야지 해서 그날 바이든 대통령도 어디 왔다? 앙골라에 앙골라. 왔어요. 예. 진짜. 예, 예. 퇴임 여행 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4년 사실상 마지막 우리 비정치회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모르죠. 이제. 다음 주도 불러주시면. 글쎄 뭐 상황 봐서. 자 우리 알파고에게 2024년이란 어땠어요? 알파고한테 2024년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거의 한 달에 2번씩 해외 나가서. 네, 그래서 가족이랑 멀어지는 가족이랑 멀어지는 2024. 해였습니다. 다음에 또 나가요? 1월에? 네, 다음 달도 사우디 가요. 아유. 그럼 있는 동안 잘하셔야겠네요. 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외신이 본 한국의 이 탄핵 상황입니다. BBC가 2024 가장 인상적인 12장면을 선정했는데요. 기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은 안규령 민주당 대변인 모습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은 알파고 기자와 함께 외신에서 바라본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을 짚어볼 텐데요. 그럼 좋습니다. 외신 BBC는 이렇게 12장면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알파고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군인들이 사과하는 모습. 군인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예, 예.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모습. 귀대할 때, 예, 예. 귀대할 때.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번 이제 계엄령을 시민이 막았다고 했는데 시민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5천만 명이 다 시민이지 한국 국민 중에서 시민이 아닌 국민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다 시민이 막았다는 거 5천만 명이긴 한데 근데 그 시민에서 누가 정확하게 막았냐고 물어보시면 저 개인적으로 군인들이 막았다고 생각해요. 군인들 안 막았으면 계엄령이 성공이죠 뭐. 우리 알파고 기자가 굉장히 그 언론인으로서 아주 날카로운 게 그래서 실제 우리 저 한국 외식클럽 그 기자 회원이었대요. 외식 클럽 아니고 외신 기자 클럽. 네. 미안합니다. 이거 요리 잘 못 꽂혔나 봐. 외신 기자 저 클럽의 회원. 2019년까지는 거기 회원이었고 2018년 19년 때는 그 뭐지 준회원? 이사? 의사였어요. 이사. 임원진. 선출로. 유력 네. 인사셨군요. 물론 뭐 저를 대하는 후보 아니었으면 전 단독 후보였는데. 아 그랬구나. 알았어요. 자, 알파고 씨가 지난 12월 2일에 저희 프로그램 다녀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엄 사태가 있었어요. 그날 한국에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계엄 사태를 겪고 며칠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 그 시간에 어디 거군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저는 일단 집에 있었는데 자꾸 국회에 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국회에 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외국 간첩까지 여기 개입한 거 아니냐. 외국 간첩? 이거 모르니까 상황을. 알파고 정도면 다 알아요. 우리. 아니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저보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하. 예. 그래서 집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통해서 실시간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을 두고 K 드라마다 지금 3막 초반쯤 왔다 묘사하던데요. 외신 기자 알파고로서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외신 기자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한국 언론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기자예요? 내신 내신 기자라 기자. 봐야 그럼 돼요. 이제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야 돼? 프레스센터 예. 이제 프리랜서 기자. 네. 이제 저는 현재로서 이제 한국에다가 중동 소식을 알리는 네, 사람이지 2019년까지는 한국의 소식을 외국에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저는 툴 사태를 비교했을 때 왜냐면 예전에 돼 있었잖아요. 이런 일에 한번. 그렇죠. 예. 이제 지금 계엄 사태하고 탄핵 종국. 계엄은 헌법에서 사람들이 그 어쩔 때 하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방송국에서 이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지나친 재해가 벌어지면 그 국가 사태의 그 권위주의적인 거에다가 그 인도적 지원이나 복구차고 부딪힐까봐 계엄이 선포된다. 사람들 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계엄령 사태 그냥 헌법에서 사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변이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계엄령이 어쩔 때 선포된지는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민주주의에다가 백신을 백신. 백신 예 이번 계기로 좀 예방 주사. 예, 한번 이번 계기로 어쩔 때 계엄령을 선포하는지 어쩔 때 안 하는지 어쩔 때 반대해야 되는지 어쩔 때 장성해야 되는지를 좀 약간 학습할 수 있는 근데 좀 약간 비싼 학습 비용을 치는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비싼 하나의 백신이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한국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그 네. 원래 가족들 그다음에 또 해외 네트워크가 쫙 많으니까 네. 거기 있는 친구들 뭐 한국 상황 어때요? 혹은 뭐 좀 다음 날 괜찮아? 아침에 엄마가 전화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걔 안 잡혔어. 안 잡혀갔다.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요. 튀르키예 지금 10년째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계엄령 선포됐는데 혹시 내 아들 또 무슨 잡혀갔나 괜찮냐 아. 목소리 들으니까 일단 안심하고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고는 진짜 튀르키예에서도 한번 겪어보고. 저 이미 태어났을 때 계엄령 속에서 태어났어요. 예를 들면 제 태어났던 도시하고 옆에 있는 도시 옆에 있는 군에다가 가면 중간에는 무조건 군인들의 이제 약간 감찰대들이 있고 검문소를 지나가듯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시간 거리를 간다면 적어도 2개 아니면 3번 정도는 검문 받고. 군인들이 그 모든 버스 안에 있는 분들한테 다 밖에 나가라고 하고 신분증을 다 확인하고 다시 타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렇군요. 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계엄부터 탄핵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영어로 faster, hurry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빨리빨리 PALI 이렇게 적어둔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국내인이 아닌 것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더 빠르게 가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혹시나 우리 그 정라일 했을 때 누구한테 주는 약속을 거기서 안 지킬까봐 이제 퇴장을 한 거 얘기하는 대장하는 거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힘당이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그런 결론을 냈고 그래서 10일이나 걸린 거예요. 사실 더 일찍 또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우리한테 가까운 나라에서 더 오래 걸린 일이 있더라고. 어디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된 바람에 이제 처음으로 문민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대통령이 나왔는데 언제 얘기예요? 90년대 말기예요. 90년대 말. 2000 네. 수하르토 때. 수하르토 이후에. 그러니까 수하르토 그래서 이후겠죠.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분이 신학자 출신인데도 종교 소수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유교를 인도네시아의 공식 종교로도 이제 지정하는 유교 컨피차니즘 네, 그런 그래요. 신분이었는데 나름 좀 약간 진짜 아무리 그 사건을 그 국회 해산 사건 다음에 이제 탄핵 사건을 제외하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민주화에 대해서 나름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신학자 출신이고 이집트에 있는 알라자르 신학교에서 졸업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국회란 이제 지금 오늘날처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 이분이 신학자이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좀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거 있거든요. 어? 국회의원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국회 해산. 근데 국회가 해산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제 더 이상 지친 거예요. 그 대통령을 모시느라. 아, 그래서 그 군인들이 말 안 들었고 탄핵이 6개월 걸렸어요. 한국은 그나마 10일 안에 끝났는데 뭐 이렇게 6개월이나 몇 개월이나 걸릴 수도 있었던 거죠. 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한국에 있었죠? 저 그땐 취재하러 현장에 있었어요. 취재하러. 네.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은 어떤 차이점을 좀 느꼈어요? 이때랑 그때는 진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건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막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큰 잘못을 한 것보다는 야 그거 하지 마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번에는 좀 약간 내용이 좀 다르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결론은 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진행 중이긴 네. 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사실은 탄핵이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던 거지. 그때도 한국 있었어요? 저 그때도 한국 있었죠. 그래요. 다 겪어봤네. 저 예. 2004년에 왔어 한국에. 아, 그러면 그 20년. 해네. 예, 그 해에 그 해오고 왔어요. 예. 그렇군요. 대통령 탄핵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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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제 그때 처음으로 보수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맞이한 거잖아요. 진보 대통령이. 아니 노무현이 처음이었고 그렇죠. 노무현 다음에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수 대통령. 예, 네. 처음이었기 네. 때문에 뭔가 좀 약간 감정이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노무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거에다가만 집중을 하니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일이 외국에서도 드물잖아요. 아까 인도네시아 대통령 얘기했었는데 그때 탄핵이 완전히 됐습니까? 완전히 됐어요. 완전히 예. 그렇게 되기까지 6개월. 예. 되기까지 6개월 걸렸어요. 탄핵이 국회에서 나올 인용될 때까지. 때까지.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에서 흔치 않다는 건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한국이 이제 자유경제 체제를 이제 추구하고 그 진영으로 달려가는 나라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성공했던 나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 그런 사례들이 없다고 보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런 일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상에 탄핵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페루에서 남미 쪽은 많아요. 많더라고요. 예, 워낙 남미 많죠. 쪽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리투아니아에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물려났고요. 그리고 뭐 브라질에서도 뭐 딜마 네, 대통령이 그렇죠. 나왔고 네. 뭐 사실 탄핵이 그렇게 미국에서도 릭슨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날 거를 보고 본인이 먼저 자진 사퇴한 거죠. 자진 사퇴를 했어요. 사실 네. 그때 사퇴 안 했었으면 탄핵이 탄핵이었죠. 빼박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외국과 사례 비교했을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한국에 있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데 네. 너무 역동성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후회한다는 또 그렇게 좀 약간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면 어떻게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문화에 물론 뭐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더 빨랐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전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내전들이 어떤 게임 안에서 승자를 우리가 결정하자고 해놓고 그 게임에 그러면 규칙들을 무시해 버리면 그러면 힘이 있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건데 내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빨리 문화가 저는 좋다고 봤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자, 일단 여기서 광고를 잠깐 듣고 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오늘 비정치회담 알파고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외신에서 바라온 제3자, 그러니까 국내 시선이 아닌 외신이 바라본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좀 이번 계엄 또 탄핵 정국에서 이제 외신들이 주목한 게 또 있었어요. 대한민국 이제 시위 문화였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 뭐 민중가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이렇게 거칠게 이제 구호 외치고 막 살벌한 이제 플래카드들이 걸린 그런 이제 그 시위 문화였는데 이제는 뭐 케이팝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싼 그 이제 팬덤들이 쓰는 이제 이게 왜 응원봉. 야광 응원봉이 그거 되게 등장하고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비싸요. 네. 그게 뭐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몇십만 원까지 간다는데 그러니까 외신에선 야 이건 시위가 아니라 무슨 페스티벌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케이팝 페스티벌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우리 외신 기자 알파고가 지켜본 가장 흥미로웠던 그 시위 현장 그럼 저는 시위 현장에서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영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신 기자니까 참 그렇구나. 네. 영국 애들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정도 시위는 런던에 있었으면 아수라장이 됐었을 거라고. 정치적 시위는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 조그마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민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면 거기 엄청나게 그 주변에 피해가 들어가거든요. 영국. 저는 왜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한때는 베넷 레비스 교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민주주의? 야, 민주주의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민족들의 정치 체제 아니야? 민주주의는 한때는 영어를 원어민으로 하는 네. 사람들의 정치 체제였어요. 정치 체제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영어의 이제 원조인 나라 영국에서는 평화스럽게 시위를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극렬하죠 거기가. 예. 근데 한국에서는 해요. 왜 그러냐? 어제 이제 시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불러서뿐만 아니고 시위자들도 알아요. 경찰이 와서 쓸데없이 우리를 때리지 않을 거고 경찰도 알아요. 이 시위자들이 주변에다가 피해를 안 줄 거라는 거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모든 계층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뿌리를 완전히 내렸다. 일반인한테도 이제 학생들한테도 군인한테도 경찰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나의 뜻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아니고 그냥 광장 문화 아고라 거대 그리스처럼 내가 그냥 광장 나와서 내 모습을 낼 거야라고 했을 때는 경찰도 알고 그 힘이 나니까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긴장한 분위기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하자 모였는데 그럼 노래 부르자 춤추자 야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민주주의의 희망이에요. 지금 웬만큼 나라에서 다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술신되는 희망이다. 한국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는 네.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앞서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자, 뉴욕 타임스, BBC 등 세계 여러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시위는 칭찬했어도 이렇게 전망했단 말이죠. 전국이 수습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경제, 외교 다 걱정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미국이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한 표현치고는 상당히 센 표현을 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간접 화법이지만 불법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어요. 이게 이제 초기 발표였습니다. 네. 아니 미국은 항상 자기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왜냐면 네. 내정 간섭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나라 이제 내정 간섭 뜻한 말을 되도록 안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동맹 관계가 흔들리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 뭐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자국민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미국이 어떤 거 이런 걸 작성할 수 있는가. 예. 지금 이미 중동 지금 아수라장이 됐는데 네. 그럼 초기에 이런 반응과 지금의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반응이 또 올라가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사람들 몰랐어. 계엄령 왜 계엄령 선포됐지? 근데 지금은 이제 진술들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외신이라는 거 누군지 아세요? 스탠리 법이라는 미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도 모르고 동역자를 인용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 아니고 이미 한국에 나와 있고 마누라가 70% 한국인 외국인이에요. 부인이. 예. 그래서 알아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사건도 알고 롯데리아 얘기도 알고 모든 얘기들 알고 다 써요. 예. 그래서 그 얘기들 중에서 제일 많이 겹치는 얘기들이 이번에 주류 매체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재채기해도 이거는 외신에서 바로 나와요. 한국이 무슨 배색 국가도 아니고. 네. 근데 아까 내가 시위 문화에서 내가 하나 좀 네. 놓친 게 있는데 내가 네. 좀 우리 선결제 문화가 이번에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알죠? 그러니까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또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익명의 독지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가서 이제 미리 돈을 결제하고 이제 그 뭐 커피도 줘라, 뭐 빵도 줘라, 김밥도 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독특한 문화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후기를 보니까 이게 명암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게 선결제가 되놓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결제하고 하는 이 시위 문화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먼저 그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나쁜 네, 마음이 네, 아닌데 이 아무리 모든 행동에 다 100%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불편한 사람들도 자기네 마음을 표현할 뿐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예전에 오스만 제국 때 있었던 재단 문화랑 비슷해. 예전에도 무슨 오스만 제국 때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장에 있었어요? 가서 선결제를 하는 거예요. 어허. 뭐 예를 들면 고기 사야 되는데 네. 2kg 고기를 사고 그리고 돈을 줄 때는 5kg 라고 3kg를 그 위에다가 걸어놔요. 어머. 그럼 거기 지나갈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선결제가 올라갔네. 그럼 가서 1kg를 가지고 가요. 어허. 이건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근데 우리의 이제 로man틱한 역사이지 현재 없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 오스만 제국 때 오스만 제국 때 있었던 거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튀리키는 없고.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뭐야 이거는 하나의 유토피아 아니네. 반짝 있었다가 사라진 거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선한 마음으로 나왔던 거니까 지금도 한국에 있네 이 문화가. 근데 그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시위 때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살자. 평소에 선결제 좀 하자. 네. 그렇죠. 제가 커피 살 때 커피 2잔 사고 한 잔 값을 남겨놓고 누군가가 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선결제도 뭐 하겠지만 네. 오히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오늘 사랑의 열매로 오프닝을 맞아요. 했거든. 네. 불이웃 돕자 했는데 그런 쪽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역시 내신 기자답습니다. 네. 내신 기자. 내신 기자답습니다. 이제 외신 아니고. 근데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국인들 제가 몇 명 알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역시 이름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자기 유튜브 채널도 있고 미국에 있는 웬만큼 바이든 행사에서도 나오고 바이든 캠프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에서 자기 유튜브 채널을 올렸던 이 분들 제가 아는데 네. 그분들 대다수가 다 찐 윤석열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의 캠프에 와서 나한테 그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좋아했던 대통령인데 내가 아직 취임도 하지는 않았는데 굳이 이 아수라장에다가 나는 숟가락을 자칫 잘못하면 역부분이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다. 불필요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나도 바이든이었으면 아마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은 바이든 아니고 트럼프. 트럼프. 예.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정치인 아니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 그냥 단순히 이익을 따지신 분이니까 뭐 너무나 예상치 안 했던 행동 아니고 너무 예상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권한대행. 네. 그건 잘 알잖아요. 네. 권한대행 체제인데 지금 사실 권한대행이 조금 위치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애매모. 불안정해. 예. 자, 그러니까 법적 지위도 그렇고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냐도 그런데 이제 내외신을 다 겸직을 해봤으니까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럼 권한대행이 지금 불안정한 지위인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야당의 공격도 있고 여당의 주문도 있고 좀 권한대행이 조금 지금 애매한데 미국에 이렇게 신뢰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야당이 만일 좀 이 부분을 공격하는데 조금 제어 방패막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제 보기에는 미국이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 아니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인물 중심보다는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법주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튼튼한 배경이 있는 나라들에서 미국이 인물보다는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렇죠.